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이들불처럼 번지는 이탈리아도 과학적이고 전방위적인 검사를 바탕으로 한 한국 모델로 눈을 돌리고 있다. 이탈리아와 한국은 나란히 지난 1월 말 바이러스 첫 확진자가 나왔다. 아울러 이탈리아는 북부, 한국은 대구, 경북을 중심으로 바이러스가 퍼지는 등 비슷한 확산 양상을 보였다. 하지만 두 나라의 대응 방식은 뚜렷하게 달랐다. 한국은 투명한 정보 공개 시스템을 토대로 대규모 바이러스 검사를 시행하는 등 정면 대응 방식을 택했다. 반면에 이탈리아는 유증상 의심자로 검사 대상을 좁히고 대신 발병 지역을 봉쇄하는 쪽으로 움직였다. 이후 상황을 보면 이탈리아는 14일 오후 6시 기준 누적 확진자가 21,157명, 누적 사망자는 1,441명에 이른다. 반면에 한국은 15일 0시 기준 각각 8,162명, 75명 수준이다. 누적 확진자는 이탈리아가 한국의 2.6배, 누적 사망자는 19.2배다. 물론 다양한 변수가 수반돼 결과적인 수치로 단순 비교는 어렵지만 이탈리아는 물론 전 세계의 여러 국가의 이러한 대응 방식의 차이는 중요한 사사점을 던진다. 이탈리아 로마의 명문 라사피엔차대 파비오 사바테니 정치경제학 교수는 최근 자신의 페이스북에 한국의 대응 모델을 소개하며 한국이 새로운 전략을 실행에 옮겼으며 여기서 우리도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우선 한국 정부의 투명한 정보 공개를 꼽았다. 사회적 거리 두기를 강조하면서 언론 브리핑과 인터넷으로 모든 세부 정보를 다 공개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이것이 전시 상황에서 이를 보고하듯 하루 한 번씩 매우 제한적인 정보만을 제공하는 이탈리아와의 차이점이라고 언급했다. 사바테니는 교수는 또 방역의 컨트롤 타워인 우리 질병관리본부가 감염자와 접촉한 이를 추적하고자 어마어마한 양의 지리적 정보 수집 시스템을 구축한 점도 매우 높게 평가했다. 한국에 입국하는 감염 의심자와 관광객들이 관련 스마트폰 앱을 내려받고 자발적으로 매일 자신의 동선을 보고하는 시스템도 소개했다. 또 하나 주목할 만한 요인은 한국이 발병 초기 발빠르게 대규모 바이러스 검사 시스템을 구축해 시행에 들어갔다는 것이다. 한국은 하루 평균 1만 2천여 건의 방대한 검사를 진행했고 하루 최대 검사 능력은 2만 건에 달한다. 사바티니 교수는 증상을 가진 이들은 모두 검사를 받고 감염 사실이 확인되면 격리 치료를 받는다면서 누구도 집에 혼자 버려져 병을 견디는 일은 없다고 강조했다. 이런 요인들을 조목조목 언급한 그는 그 결과는 놀라웠다. 북부 롬바르디아주의 치명률은 8%에 달하지만 한국의 치명률은 0.7%에 불과하다고 썼다. 그러면서 이탈리아 정부가 도입한 봉쇄 조치에 한국 시스템을 추가한다면 확실한 결과를 성취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바티니 교수는 이탈리아도 한국과 유사한 추적 시스템을 실행하는 데 필요한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며 문제는 이를 동원할 정치적 의지라고 짚었다. 현지 유력 일간 일메사제로도 13일자 지면에 사바티니 교수의 분석 내용을 보도하며 한국은 개방적 소통과 시민 참여, 적극적인 검사에 주력하며 바이러스 사태를 극복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사상 초유 봉쇄령 내린 우한과 이탈리아의 차이점은 민주주의 국가 이탈리아가 내린 초유의 국가 봉쇄령. 코로나19의 발원지 중국과 최근 감염자가 급증하고 있는 이탈리아. 두 나라가 유례 없는 봉쇄에 나서면서 전염병 확산에 맞선 봉쇄 조치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전 국가에 대한 봉쇄 조치라는 점에서 범위는 이탈리아가 넓지만 지역 내 이동까지 강제적으로 통제한다는 점에선 우한이 더 강력하다는 게 대체적인 평가다. 지난 9일 이탈리아는 내달 3일까지 이동 제한령을 이탈리아 반도 전역으로 확대했다. 6천만 명에 달하는 모든 이탈리아인은 허가를 받지 않으면 이유 불문하고 거주 지역을 떠나지 못한다. 이 조치는 꼭 필요한 최소한의 외출을 제외하고는
외부 활동을 자제하라는 사실상 전국민 외출 금지령으로 평가된다. 다음 달 초까지 이탈리아에선 가족과 만남, 출근과 같은 업무 또는 건강상 필요 등의 사유를 빼고는 다른 지역으로의 이동이 제한된다. 모든 지역의 버스터미널과 기차역, 주요 고속도로, 국도 등에는 경찰이 배치돼 이동 주민의 자가 진술서를 확인하고서 직권으로 이동 가능 여부를 판단한다. 하지만 이탈리아 내의 대중교통을 중단하거나 하지는 않았다. 이탈리아가 취한 유례 없는 조치가 중국에 비해선 강하지 않다는 전문가들의 진단도 있다. 밀라노 대학 감염병 전문의인 마시모 갈리 교수는 최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탈리아의 조치는 중국이 우한에 실시했던 봉쇄만큼 극적이지 않다며 정부의 대처가 충분하지 않다고 경고했다. 그는 중국 우한은 인구가 한 곳에 밀집해 당국의 통제가 비교적 쉬웠지만 이탈리아인들은 넓게 퍼져 살고 있어 통제가 어렵다며 더 강력한 봉쇄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사회주의 국가 중 후베이 봉쇄 강력하고 전면적인 조치. 중국이 코로나19 발원지 후베이 성과 우한을 봉쇄한 것은 이탈리아에서 취한 이동금지령보다 강력한 조치로 평가된다. 지난 1월 23일 새벽 중국 정부가 봉쇄령을 내리면서 후베이 성 최대 도시 우한시에는 900만 명이 도시에 남겨졌다. 며칠 만에 내려진 봉쇄령에 항공기 편은 중단됐고 이곳을 향하는 주요 도로는 봉쇄됐다. 대중교통은 물론 자가용 운행도 금지돼 도보나 자전거로만 이동할 수 있다. 이 조치는 아직도 풀리지 않았다. 중국은 물론 전 세계 역사에도 900만 명이 남겨진 도시를 봉쇄한 것은 유례가 없었다. 이후 황강 등 다른 후베이 성 대부분 도시로 도시 봉쇄 조치가 퍼지면서 5,800만 명이 갇혔다. 특히 우한 밖으로 나가는 것은 강력하게 차단됐다. 백혈병을 앓고 있는 환자가 우한에서 옆 도시로 이동하는 것을 중국 당국자들이 가로막았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기도 했다. 사회주의 체제인 중국에선 전면적이고 강압적인 제한 조치도 실시됐다. 외부뿐 아니라 후베이성 내부의 이동도 통제됐다. 주택단지에 대한 폐쇄 조치와 성존역을 대상으로 외출금지령이 내려지기도 했다. 우한 내 여러 구에서는 가구당 한 장씩 임시 통행증을 발급하고 3일에 한 번만 외출을 허용하는 조치를 시행했다. 이도기 주중 한국대사관 식약관은 봉쇄 전략은 바이러스가 퍼지지 않도록 한 군데 모아둔다는 고전적인 방역 방식이라면서도 현대적인 상황에서 이 같은 조치를 취하는 것은 바이러스 확산이 그만큼 심각한 상태라는 방증이라고 설명했다. 이 식약관은 봉쇄를 진행할 경우 국민들의 생활이 불편하고 정보에 대한 접근도 어렵다는 부작용이 있다며 의료 서비스가 포화 상태가 돼서 환자들에 대한 대응이 어려울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그럼에도 중국에선 우한 봉쇄가 어느 정도 효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된다. 중국 당국은 우한 봉쇄와 더불어 중국 전역에서 40일 이상 사람의 이동을 차단해 코로나19 확산세를 잡는 데 성공했다. 11일 중국의 코로나19의 신규 확진자가 공식 통계 발표 이후 사상 최저인 15명으로 줄었다. 이 중 6명은 중국 외 지역에서 유입된 사례로 중국 내 지역 감염은 처음으로 한 자릿수를 기록하게 됐다. 그러는 4위 우한이 확진자는 49,986명, 사망자는 2,430명이다. 중국 내 확진자의 62%와 사망자의 77%가 우한에 발생했다.